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그 한 장이라고 하는 거 민법을 한 장에 담는다는 것도 어렵습니다만은 요게 한 장짜리 전체가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요게 실제는 전지 한 장이에요. 앞뒤로 들어가 있는 거. 네 페이지 네 페이지 해가지고 총 8페이지로 되어 있거든요. 넘길 때 잘 넘기셔야 돼요. 잘 넘겨야 되는데 뒷면을 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요게 프린트가 페이지 수가 안 써져 있어서 이렇게 잘 넘기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번호가 붙어 있는 건 아시죠? 제일 위에 닉네임 자체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총 이게 32번까지인가요? 예, 32번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요게 한 장으로 민법을 전체를 담는다는 건 쉽지 않는데 일단 담아놓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쓸 교재는 요 부분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메가랜드 쪽에서 모의고사를 보셨으면 좋은데 3월 모의고사에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참조용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나중에. 그 다음에 부탁을 드리는 건 요 하루 해가지고 전체 민법을 다 끝내면 다 좋은데 뭐 그런 목적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알았던 내용을 확인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쭉 올라오는 거.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하루 총해가지고 민총, 물권, 계약법까지는 전체 끝내고 가려고 해요. 제가 목표를 지금 잡고 있는 게. 그 다음에 특별법은 각자 뭐 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공제가 된다 하더라도 민총, 물권, 계약 이 정도는 좀 하려고 하거든요. 하루 쭉 앉아 있어서 수업을 듣고 가면 그 정도는 좀 마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서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아까 이건 참조할 거니까 띄울 거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제 마스터북 요게 있어요. 요게 지금 내 주교재인데 요 페이지 수는 예를 들면 미리 할 말이 좀 많네요. 여기 1번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번호가 올라오면 제가 여기다가 마스터북 페이지 수를 좀 써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오면 전체에다 페이지를 써 놓으려고 하는데 올해 끝내야 되니까 여기다 마스터북 페이지를 써 놓을 테니까 그걸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이 한 장이라고 하는 민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 요거예요. 여기 보면 요게 우리 전국 모의고사거든요. 그냥 듣고만 계셔도 되는데 이 모의고사는 실제는 제가 3월달 모의고사를 내질 않았어요. 좀 뒤로 좀 연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여기 모의고사는 제가 내지 않았는데 이 모의고사하고 요 한 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는지를 내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걸 띄운 거거든요. 그 한 장 안에 들어가 있는 모의고사 퍼센트는 거의 한 70% 정도 이상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 장 안에가 전체가.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걸요. 요걸 참조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풀어 해설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건데 한 장을 안에 다 담는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다 담았어요. 글자가 보이시나요? 모니터에 혹시? 요게 글자가. 안 키워도 보여요? 본인들 가지고 있는 거 보시면 돼요. 뚫어져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됐나요? 온라인도 됐나 모르겠네. 예, 보시면 되는데. 자, 요게 원래 마스터북 가면 없는 사람은 안 써도 되고요. 있는 분은 써 놓으시면 돼요. 요것은 실제는 13페이지에다가 갖다 놓고 있는데요. 1번의 단독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법률행위 종류는 단독행위하고 계약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단독행위가 의외로 간혹 가다가 시험에 나와요. 실제 31회 때 시험하고 32회 때 단독행위를 연속으로 두 번을 냈었거든요. 해년마다 나오는 부분이라 꼭 체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좀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별표시 하나 해놓고 단독행위는 좀 기억을 해라.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인 거예요? 하나인 거죠. 하나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요 단독행위를 가끔 가다가 형성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성권이다 그러면 하나의 의사에 의해서 효과 자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두 가지로 구별이 되죠. 상대방 있는 것은 아무래도 도달이 되어야 되는 거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하지 않아도 되는데
간혹가다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골라내는 건데 단순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저는 요걸 외웠던 것 같아요. 취소, 추인, 철회, 해제, 해지, 상계, 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한번 위에다가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공유 지분에 포기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요 밑에 보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소유권 포기라는 거 보이신가요? 요 두 가지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다 덩달아 한번 가보게요. 어떤 게 있냐면 요 포기란 글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반드시 등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 자체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공유 지분의 포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공유 지분의 포기,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공유 지분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의사가 도달이 돼야 되거든요. 소유권 포기는 쓰레기통에다가 물건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소유권 포기거든요. 음식 찌꺼기 버리는 것도 소유권 포기가 될 거고. 그럼 요 포기란 글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등기가 되어야 된다. 요거 하나 포인트 잡아야 되고, 요건 상대방 있는 거니까 도달이 되어야 되지만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거거든요. 그냥 휴대통에다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요거하고 그다음 재단법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언, 유증,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취소, 추인, 철회, 해제, 해지는 소유권 지분 포기하고 상대방 있는 것이다. 요 두 개만 좀 구별을 꼭 좀 해 놓으세요.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구별하는 방법이거든요. 도달할 필요 없다. 자연적 해제인데 나중에 요 비진이 의사표시는 언제나 유효가 돼요. 원래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상할 수가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는데 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 표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만 적용돼요.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유효가 되는 거고 통정허위 표시는 단독행위도 적용이 됩니다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허위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 요거하고 요것 정도는 더불어 기억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요것 정도나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잠깐 봐볼래요?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모의고사를 내가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없어도 돼요. 그냥 보시면 돼요. 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물어보면 31에 32에 계속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소유권 포기는 우리 방금 눈에 보였던 거고 그 다음에 요거네.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증여는 계약이잖아요. 요건요. 그렇죠? 요건 빼버리자고요. 요건 계약이니까. 요건 계약이고 단독행위가 아니니까 빼버리면 결국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건데 지금 요 세 가지를 찾는 방법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요게 지금 31회 때나 32회 때 문제가 기출이 되고 있었던 문제거든요. 거의 대부분들이. 그래서 요렇게 연결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뭐 화장실든 들고 다닐 때 한 장이니까 요것만 좀 외워 놓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의무행위하고 요 처분행위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요것은 실제 21회 때 한번 나오고요. 23회 때 기출이 됐어요. 그 뒤에 나오지 않는 건데 요게 나중에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공유하고 연결이 돼요. 공유하고. 자, 예를 들면 의무 부담행위가 있고 처분행위가 있습니다. 글자가 보이나요? 너무 작아서 괜찮을까 모르겠네. 의견 말해도 괜찮은데 보여요? 다행이고 의무 부담행위다. 요 채권행위라고 하는데 요걸 계약이라고 하시면 돼요. 계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처분행위 이행에 문제가 남지 않는다. 요게 우리가 보통 물권행위라고 해서 보통 등기 같은 거 넘어가는 거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걸 생각하면 좀 좋거든요. 그럼 요 둘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 타인 물건도 가능합니까? 타인 물건이 안 됩니까?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럼 요건 타인 거 돼야 안 돼요. 타인 물건도 권리도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이건 타인 물건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권한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정도로 구별이 되면 되거든요. 자, 한번 제가 왜 이걸 연결하려고 하냐면 여기 잠깐 봐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5분의 3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건 안 적어도 돼요. 5분의 1 병이라는 사람이 5분의 1의 지분권을 갖고 있는 공유물이 있습니다. 요 공유물 이렇게 공유물이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요 지분이에요. 요 지분을 포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요사 을이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유 지분 5분의 1을 포기하렵니다. 그럼 의사가 상대방이 도달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도달돼야 되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달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를 구별하려고 하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 지분 과반수권자가 요 을과 병에 자, 동의를 없어요. 동의 없이 A라는 사람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그리고 아예 해버릴까요? A에게 등기까지 이렇게 넘겨줬다고 합시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채권행위라 불러요. 채권이 발생되는 원인행위거든요. 매매라는 것 자체가. 그럼 이걸 우리가 채권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채권행위는 타인 물건도 가능하잖아요. 타인 물건도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전부가 유효가 되는 거야. 유효가 되는 거죠. 5분의 3은 자기 물건 매매고 5분의 1은 타인 물건 매매로서 유효가 되는 거야. 매매 계약 자체는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되는 거니까 채권행위는. 그와 반대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권행위거든요. 이 물권행위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걸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처분행위. 그러면 처분행위는 반드시 타인 권리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의 5분의 3은 유효고요. 자기 물건 매매니까 유효가 될 것이고 갑이라는 사람 여기 을과 병이라는 사람은 동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단 말이야. 그럼 동의를 안 받았는데 등기가 넘어갔다고. 처분 권한 없이 매매가 된 거니까 이 을과 병의 지분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건 채권행위고 요건 물권행위, 처분행위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총에서 이 문제를 내지 않고 21회, 23회 이후에는 안 나와버려요. 이 문제가. 이걸 공유로 넘겼어요. 문제를. 그래서 지금은 요걸 물어볼 때, 요 채권행위, 매매계약을 물어볼 때는 전부가 유효인 거고 처분행위, 등기, 요 등기를 물어볼 때는 이 갑의 지분만 유효가 되고 을과 병의 지분은 무효가 되잖아요. 요걸 물어보느냐, 요 처분행위를 물어보느냐, 채권행위를 물어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여기서 공유로 갖다가 문제를 내버리기 때문에 실제 얘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원래 초부분이. 그래서 여기 매매계약은 타인 물건도 가능하다.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된다. 요 등기,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연결해 놓고 보시면 좀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요것들이. 그래서 요걸 정도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정도는요. 꼭 좀 두 개인데 중요한 건 단독행위도 중요하고 1번에서는 그걸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법률행위 목적을 한번 와볼래요. 요것은 17페이지에다가 마스터북에 가면 있어요. 혹시 제 마스터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면 목적인데 요게 해년마다 두 문제가 배정이 돼요. 두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작년 걸 기준을 해볼까요? 제가 기출문제를 계속 제가 써오다 보니까 전체를 아는데 메가에서도 지금 4년째 기출문제를 썼고 제가 전에 방문각 쪽에서도 12년을 기출문제를 썼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기출문제가 제 기출문제 비슷해 똑같아요. 지금 방문각 쪽에 쓰고 있는 것도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요게 단속 규정이라는 거 보이잖아요. 작년에 요걸 문제를 냈어요. 요 문제를. 요게 33회 때. 요게 33회 때 문제가 냈는데 올해 제가 문제를 낸다 그러면 예상치는 요거예요. 요 사회질서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해년마다 문제가 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체크해 볼게요. 자, 이 부동산의 이중매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요게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요 부분하고요. 죄송한데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파트가 항상 두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하고 자 올라가 보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보일 겁니다. 여기 7번에
요 세 파트예요. 요 세 파트는 꼭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 세 개 중에서 두 문제가 나오지 않겠냐. 나름대로는요. 판단을 합니다. 작년에도 두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여기가. 자, 먼저 여기 오시면 법률행위 목적이다라고 할 때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확정되고 확정돼야 되죠. 그다음에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확가적 여기서 문제를 냈던 거고요. 올해는 요걸 좀 조심해라는 거죠. 사회적 타당성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목적은 당연히 확정 가능성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매매 목적물하고 대금입니다. 목적물하고 목적물과 플러스 대금이에요. 대금은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계약 체결 시에 확정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확정하면 되는 거죠? 이행기까지. 그래서 시험은 요 이행기까지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것만 시험해요. 요것만. 그래서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요것만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확정돼야 된다. 그러면 X가 돼요.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이행기까지만 확정하면 된대. 시험장에 가면 혹시 이행기가 안 나오고 사후에라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고 어떤 단어가 바뀌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거든요. 그 단어 때문에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행기까지 사후에라도 이렇게 단어를 체크해가지고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능성 여부에서는 요 가능이 나오는데 하나가 원시적 불능, 하나가 후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걸 좀 외워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게 요런 거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할 때, 지금 이게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모르진 않아요. 자, 그건 다 안다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 5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6월 1일 날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요 목적물이 소실된 거죠. 4월 30일 날. 그럼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어떻게 된 거야? 소실된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원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요 사이에서 소실이 된 거잖아요. 요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요? 후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후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걸 우리가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외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외우면 답을 찾기가 쉬워요. 훨씬. 자, 원시적 불능에서 나오면 뭐가 되죠? 원시적 불능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예, 무효라는 건 아시죠? 무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예, 유효예요. 그래서 민총에서는 이 정도를 물어보긴 해요. 얘가 유효니 무효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좀 전 더 들어가서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후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무시하거든요.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라는 게 있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1월 달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 잘 안 나와요. 발음이 요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나요? 담보 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담보 책임. 써볼까요? 여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건 둘째 치고요. 그럼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담보 책임이 나온다고. 그죠? 원무계담 하는 거예요. 원무계담 나오는 거고 후발적 불능에서 뭐가 나오죠? 후발적 불능은 뭐가 나와요?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서 계약이 해제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뭘로 가는 거예요? 위험 부담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나눠볼까요? 그럼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틀린 건데 그죠? 이게 몰라요. 원시적 불능이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다는 걸 못 찾는 거야. 이 단순한 걸 모르다 보니까 이걸. 그래서 연결이 안 되면 나중에 상당히 곤란해져요. 그래서
원무, 계담 요 하나만 외우고 하나를 버려버리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두 개거든요. 있다 없다가 내용이니까 있는 것만 하나 외우면 없는 건 틀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원무, 계담 요 하나만 기억을 해놔도 접근하는데 상당히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 정도 보시면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 하나 더 써놓으면 되죠. 뭘 쓰면 되죠? 담보 책임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담보 책임. 요건 일부죠, 일부. 그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전부 불능일 때. 일부 불능은 담보 책임. 이렇게.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란 말이에요. 여긴 채무 불이행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위험 부담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소속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민총은 요것 정도는 기억하면 돼요. 원시적 불능은 뭐다라는 거? 무효. 요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에 시험장에 가면 뭐라고 배정을 할까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 이렇게 나오는데 원시적이란 말을 쓰지 않죠. 뭐라고 쓰는 거예요? 미리라는 거 기억나요? 미리 여기다가 예를 들면 미리 뭐 멸실됐다, 멸실됐다 또는 뭔가 미리 소실됐다 이런 말 쓰죠. 미리 소실. 소실됐다라고 하는 거.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얘가 원시적 불능이구나, 무효구나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원시적 불능이라는 단어를 잘 안 줍니다. 미리 소실됐다, 미리 뭐 없어졌다 이런 의미죠. 이것도 그래서 요것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은 작년에 문제가 나와서 앞으로 2년 뒤나 3년 뒤에 나올 확률이 좀 높거든요. 단속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효력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 문제를 섞어가지고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을 구별하는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럼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예전에 나왔어요. 24회, 23회 때는 나왔는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간 생략 등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잖아요. 단속 규정에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미등기 전매라는 거 있죠. 미등기 전매. 요 미등기 전매 행위. 전매 행위 나오거나 그럼 이건 유효죠. 그 다음 요 근래 판례가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중개사가 직거래하는 거 기억나요? 작년 재작년에 떨어진 판례인데 그래서 올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고 중개사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중개사, 요 중개사 직거래라고 하면 될까요? 직거래. 요것도 유효가 되죠. 유효, 요 미등기 전매 유효, 중간 생략 등기 유효인데 요 세 개는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 부분은요. 그래서 오고 가다가 아, 요거 무허가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요 직거래 요것들은 유효구나. 요 정도는 꼭 체크해서 화장실 들고 가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시면요. 자, 그래서 원무계담하고 요 단속 규정 정도는 체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되는 거, 그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거든요. 무효가 되면 746조가 적용이 되는 거 아시죠? 불법 원인 급여. 다만 조심할 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면 쌍방 모두가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러나 수익자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을 때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자 제한법 있잖아요. 이자 제한법 기억나죠? 이자 제한법도 원래는 23%를 초과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초과해서 받아갔다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익자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 있잖아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폭리자는 반환 청구가 안 되지만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단서 조항이 되는데 자, 요건 반드시 좀 외워 놓으세요. 어떤 거냐면 요거요. 사회질서 위반의 경우 무효라고 되어 있잖아요. 옆에다가 뭘 써놔야 돼? 꼭 불법 원인 뭐가 적용된다. 급여가 무조건 적용된다는 거. 그럼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아, 사회질서 위반 그러면 반환 청구 안 돼.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항상 그걸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반이 아닌 건 무효라고 인식되면 안 됩니다.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것은 무효인 경우도 있고 유효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일단 요게 포인트야. 반환 청구가 된다. 요 두 가지를 이렇게 구별하시라고. 그러면 자, 요것은 우리가 왈가불가 할 필요 없어요. 어떤 행위가 사회질서 위반되느냐 되지 않느냐. 요건 이미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것만 찾으면 돼요. 문제 형태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라는 건 아닌데 자 가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요게 모의고사였던 건데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이 형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사회질서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종합시키는 거잖아요. 박스가. 그럼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문제를 보다 보면 요게 강제집행, 양도소득세, 요 형사사건 요거 그다음에 강박 요게 포인트거든요. 요 문장 전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공식처럼 갖다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자 보면 벌써 잘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일요일날 아침인데 그죠? 교회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절간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몸이 잘 안 맞죠? 근데 요게 나중에 밑거름이 된다고 다 이걸 뭐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확인 작업입니다. 그냥 노느니 일요일날 노느니 내가 노는데 여기 와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 여기 보면 사실상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첩계약 단절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단절하면서 예를 들면 헤어지면서 증여나 생활비 같은 걸 주는 건 좋은데 여기가 해지 조건이라는 거 포인트예요. 이게 뭐냐면 첩계약을 유지하다가 우리 헤어질 때 내가 집을 줄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첩계약이 유지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그래서 무효가 되는데 첩계약 단절의 정지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거는 유효예요. 얘는 유효고 첩계약 단절의 해지 조건 그러면 얘가 뭐예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거야. 내비둬요 그냥. 어렵게 머리 굴리지 말라고. 이건 범죄를 범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103조 위반. 진술을 해 주는데요. 교통비 식사비를 받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그걸 초과해서 받는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고. 그다음 도박자금 대여하는 거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변호사에게 당연히 무효란 거 아시죠? 요거는. 근데 민사사건은 어떻게 해야 돼? 민사사건.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유효, 무효? 예, 유효가 되는 거고. 그다음 과도한 위약벌 보인가요? 과도한 위약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단어가 지문에 보이면 103조 위반의 무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이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보험료라는 게 나오잖아요. 보험료. 그 다음에 허위 진술하면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무조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적극가담이란 글자 보이죠? 적극가담. 103조 위반. 그 다음에 동기의 불법이 뭐가 됐다는 거야? 표시가 된 거죠. 표시가 됐거나 또는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알려졌다는 말보다는 표시란 말이 더 잘 나옵니다. 표시된 경우. 변호사 아닌 자가 이렇게 돼 있고 공무원에 뭐가 있어요? 부정청탁. 공무원에게 뇌물 주는 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청탁이 돼서 당연히 뭐가 돼? 103조 위반의 무효가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잘 나오는 건 요거 하나 1번 잘 나오고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요. 그 다음에 요 표시된 거 적극가담 보이시죠? 공무원의 부정청탁. 전체적으로 요것들이 상당히 잘 나오는 것들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허위준술, 보험금 이런 건 과거에 잘 나왔었던 지문인데 요 근래는 요게 좀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체크를 해서 지나다니면서 요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따 보여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거 해가지고 여기 강박이란 글자 보이죠? 요 강박이란 글자. 요 강박이란 글자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폭행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은 103조를 적용하지 말고 우리 뒤에 가면 110조에다가 사기강박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사기강박을 적용해서 갖다 놓자라고 해서 요 F가 강박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잘 나온 게 요거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에 통정허위 표시. 요거 통정이에요. 그럼 통정허위 표시니까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건 무효이지만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된다. 결론이 이거거든요. 결론이 무효이지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자금. 비자금 나오죠? 요거. 명의신탁은 빨간색입니다. 무진장이 빨간색이죠?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것도. 예, 무효. 근데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죠. 이게. 무효이지만 반환 청구가 되는 거고.
투기 목적, 도박 자금, 요건 체크하세요. 도박 채무 변제, 대리권 수여란 말 보이죠? 요걸로 찾으셔야 돼요. 대리권 수여 행위는 뭐가 된다? 예, 유효가 되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척 관계 있죠? 첩관계.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해제 조건이 나오면 요건 뭘로 간다? 무효, 103조 위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절하면서 증여를 하기로 약정하는 거 있죠? 요걸 정지 조건이라 그래요. 예, 정지 조건 그럼 유효, 무효. 얘는 유효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해제 조건 나오면 무효, 정지 조건 나오면 유효. 일단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거, 위반되지 않는 건 언제가 기준이죠?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법률 행위시가. 사회질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변천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변천이 되죠. 기준점이. 예전에 첩계학 같은 경우는 유효였지만 지금은 무효가 되는 것처럼 시대 흐름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문제를 조합해서 문제를 내는 거니까 오고 가다가 보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아까 문제를 보시면 이런 형태예요. 아까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거 보이죠? 강제집행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얘는 뭐예요? 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요게 통정허위 표시거든요. 통정허위 표시인데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죠. 근데 103조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반환 청구는 돼야 안 돼요?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하고 나오죠. 이것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아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있죠. 요것은 103조 위반이 되는 거예요. 103조 위반이 되는 거고, 강박은 아까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110조 이건 취소 사유로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저도 이걸 가만히 보면 103조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방법은 이게 있더라고요. 너도 하고 나도 하면 103조 위반 아니에요. 근데 너만 하는 거 있죠. 너만 하는 거 특이하게. 너만 하는 것은 103조 위반이 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세금 같은 거 포탈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 세금 포탈. 하죠. 그럼 103조 위반 아니에요. 명의신탁 하나요? 안 하나요? 여러분들? 종부세가 많이 나와. 그럼 명의신탁을 해. 그럼 종부세가 안 나와. 해요? 안 해요? 해. 여러분들 비자금 조성해야 안 해요? 하죠. 뭐 와이프 모르게 신랑 모르게 비자금 조성한단 말이야. 그럼 비자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강제집행 같은 거 당할 때 재산 빼돌리기식 해야 안 해요? 해요. 사람이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다 하면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거야. 이게. 여러분들 첩계약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하니까 103조 위반이 되는 거야. 이런 게. 공무원에게 부정청탁한다. 누구나 다 하는가요?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인들이 모두 할 수 있다 그러면 103조 위반이 아닌 거고 단지 무효 유효로 가리는 거고 103조 해당되는 건 거의 대부분들이 일반인이 잘 안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렇게 보면 찾기는 좀 쉽죠. 어렵지 않게. 자,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개는 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고 3월달 모의고사 나왔단 말이야. 4월달 모의고사 나올까 안 나올까요? 장을 지지만 나와요. 5월달은 나와요. 6월달은 나와요. 7월달은 나와요. 10월까지 계속 나와요. 모의고사가. 항상 나옵니다. 이건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 주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이중매매는 요게 작년 33회 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좀 조심을 하라 그러는데 핵심은 요거예요. 물어볼까요? 부동산 이중이잖아요. 제가 이중매매를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이미 여러분들 수업을 들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자, 어떤 거냐면 요런 거예요. 이중매매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누구에게?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근데 매매를 했을 때 중도금 이상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 중도금 넘어가 있어야 돼요. 넘어가지 않으면 언제나 자유롭게 해약금 해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중매매 문제가 나올 수는 없는데 그걸 터치한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얘는 일단 중도금 이상은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넘어갔다. 요게 등기 넘어간 거야 안 넘어간 거야? 안 넘어갔죠. 등기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예, 등기가 안 된 거야. 자,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 병한테 계약을 하죠. 요거 매매대금 1억인데 얘가 3억 준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갑의 입장이면 누구한테 팔겠어요? 을, 병. 병한테 팔겠죠. 1차 매매가 있었는데 2차 매매가 된 거잖아요. 그럼 2차 매매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네, 이중 매매는 원칙은 유효거든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면 원칙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전 죽어도 안 내요. 원칙을 안 낸다고요. 예외를 내겠죠. 예외는 뭘까요? 무효가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무효가 뭐냐? 그럴 때 요 병이라는 사람이 1차 매매가 있음을 알고 요렇게 뭐 한 거야? 권유하고 해위한 거죠. 이걸 뭐라고 했다는 거지? 예, 적극 가담했다. 그럼 적극 가담은 강행법규 위반인가요? 103조 위반인가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것도 기출문제 한 번 돼 있었어요. 강행법규 위반이면 반환 청구가 돼버려 안 돼버려? 돼버려. 반환 청구가 된다고. 근데 이게 103조 위반이란 말이야. 그럼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근거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야 근거가. 요 근거를 물어볼 때 요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03조 해당이 돼서 지금 넘어간 거야. 요게 103조 위반이에요. 그럼 이 103조 위반이 됐다. 그럼 이에 따른 효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효과가 시험 문제예요. 요게 답이라고. 요게 근데 이중매매는 100% 답이 이거밖에 없어요. 나올 게. 자, 이중매매 원칙은 악의이더라도 악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차 매매가 있다는 걸 알아 몰라? 알아. 알고 있어. 병이 여기 해볼게요. 병이 알고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는 절대 사람이 안 바뀌어. 갑을병이. 일 매수자가 누구예요? 일 매수자가 응? 을. 그죠? 이 매수자가 누구예요? 병. 얘는 픽스되어 있는 거야. 이 사례가 안 바뀐다고 갈불병이. 그러면 병이 알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효 무효? 예, 유효예요. 알죠 여기? 이건 낼 거 없어. 그러면 여기는 을이라는 사람이 억울하죠. 을이 누구야? 일 매수자. 얘는 뭐야? 얘는 누구한테? 갑한테 채무 불이행을 가고 채무 불이행에 따라 뭘 청구해? 예, 손배를 청구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끝.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매매가 뭐예요? 적극 가담했다 보인가요? 요 적극 가담이 중요합니다. 요 적극 가담했다. 유효 무효? 무효란 말이야. 근데 무효인데 몇 조 위반 무효인 거죠? 오케이. 여기가 103조 위반의 무효라는 거야. 그럼 쌍방이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쌍방이 누구누구? 갑하고 병 사이. 반환 청구가 안 된다고. 갑과 병 사이. 그렇죠? 그럼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 1번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미음. 여기 선의 3자가 누군지 아세요? 얘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 정으로. 예, 정으로 나와요. 정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 왜? 무효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요것만 기억하면 돼. 지금 요걸 올려볼게 잠깐만. 이렇게. 아이고 넘어가 본다. 이게 잘못하면 안 되는데.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지금 갑이라는 사람하고 여기 쓰지 마요. 그 다음에 병이란 말이야. 병이 이 매수자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직접 말소 돼? 안 돼? 안 돼. 뭘로 가야 돼? 요 갑을 대위해서 요 등기를 말소해라. 대위 말소. 직접 말소가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이 답이 바뀌거든요. 두 번째는 직접 손해배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병 때문에 손해를 입은 거니까.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은 안 돼요. 왜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되냐면 채권자 취소권은 갑과 을 간의 등기 청구권이라고 금전 채권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고 금전 채권이 아니에요. 금전 채권일 때만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되거든요. 근데 갑과 을과는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요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뭐 유치권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건 결련성이었기 때문에 선의 제3자 요 보호된다 안 된다? 예, 요건 안 된다 보호가.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에 기억, 니은, 디귿, 미음 요거를 좀 기억해라고요. 그럼 이중 매매는 무조건 답은 찾아요.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답은 무조건. 그것만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넘어오면 불공정 법률행위 한번 와보실래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머릿속에 다른 건 없어요. 세 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세 개.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되나요? 요 급부하고 그 다음에 반대급부 있죠? 급부는 주는 거예요. 반대급부는 받는 거고 급부와 반대급부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균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현재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피해자. 피해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알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이용이 있어야 돼요. 꼭 이용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공정은 최소한 이 세 개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세 개를 기억해야 문제가 넘어갈 수가 있다고. 요것들은요. 자, 1번에 보면 1번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보이시죠? 요게 있어야 되고.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언제가 기준이에요? 기준은 언제 기준이에요? 법률행위 시 기준 보여요? 계약시가 기준이라는 거. 계약시 요것도 시험에 한번 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경험이라는 거 보이죠? 공박, 경솔, 무경험 할 때 무경험은 일반 거래요, 특정 영역이에요. 일반 거래, 요 거래 일반 요걸 말하지 특정 영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폭리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알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용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기본 원칙이 되는 거죠. 이용이 있어야 돼요. 인식만 있으면 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인식만 그러면 X가 됩니다. 반드시 알고 이용이라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시험에서 아마 불공정이 나오면 답이 가장 많이 됐던 게 여기 4번일 거예요. 4번이 가장 답이 많이 됐었거든요. 여러분들 공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이고 경솔과 무경험은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인데 애우실 때 여기 경무대 이렇게 애우셔가지고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청와대 말고 경무대 이렇게 외우시라고. 경무대. 그 다음에 무효를 주장한 자가 모든 이권을 입증한다라고 했는데 요 추정이란 말씀은 돼 안 돼요? 안 돼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공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추정이란 단어를 꼭 써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되고 폭리자는 반환 청구가 안 돼요. 피해자에게는 불법의 원인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 이 기억 요거 추인이란 게 된다 안 된다? 안 돼. 불공정은 추인해 가지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없거든요. 절대적 무효니까. 그러나 뭐는 된다는 거야? 무효행위 전환은 돼야 안 돼요? 전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을 만약에 요게 2천만 원에 1억짜리를 2천에 계약이 됐을 때 요걸 얼마로? 8천으로 이걸 전환시켜요. 이렇게. 그럼 원래 1억짜리를 2천에 매입했다면 불공정성이 있었겠지만 1억짜리를 8천으로 계약을 전환시키면 불공정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환이 돼야 안 돼요? 전환은 된다. 자,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되는데 요것도 별표시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별표시, 요거 4번 별표시, 법률행위 시 별표시. 요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체크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정도면 불공정이 시험에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고 여기다가 하나 더 쓴다면 여기 9번에다 하나 딱 써보면 이게 부재소 합의라는 걸 무효가 된다는 거. 부재소 합의. 요 부재소 합의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효거든요. 부재소 합의.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있죠? 이건 무효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불공정성하고 들어오는데 요 정도면 제가 봤을 땐 답 분명히 찾습니다. 이거요. 이거 이 한 장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 잘 못 느껴요, 지금. 이게 나중에 가보면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봐보세요.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이 정도 설명 듣고.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이제는 올 건데요. 의사표시는 무조건 뭐가 메인이에요? 자, 요거 하고 실 거거든요. 자, 요게 통정의 표시 보인가요? 예, 얘는 무조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정은 무조건 기억하는데 올해는 작년도 나왔고 재작년도 나와서 계속 나오거든요. 해년마다 나오는 게 이 통정인데 올해는 34회 때는 사례형을 좀 조심하세요. 사례형하고 그 삼자보호 있잖아요. 삼자보호. 삼자보호 둘 중에 하나가 100% 걸리거든요. 사례형하고 그다음에 요 삼자보호가 사례형이 우리 시험에 배정된 게 아마 29회인가 그게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사례형이 나오는 게. 자, 먼저 여기 잠깐 와볼게요. 비진이 의사표시. 자, 요거 잠깐 설명하고 가볼게요. 비진이는 그렇게 시험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간헐적으로 5년에 한 3년에 한 번 나올 듯 말 듯 그러거든요. 비진이가. 자, 요거죠. 의사하고 그럼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보이시죠? 요거 알아듣나요? 제가 약간 빨리 해도? 이거는 한 장당 1시간씩 끝내면
이게 8시간이거든. 7시간 있을 때. 그럼 특별법까지 볼 수가 있는 거고 못 끝내면 계약법까지만 보고 가려고 하는 건데 내가 말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다라고 하는 거 있죠. 나름대로 욕심이 있다고요. 저도. 이게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게 녹화가 되니까 그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도 볼 수 있거든요. 마무리할 때. 의사 표시의 불일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가 뭐예요? 비진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통정어의 표시.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차고, 이렇게 비통착이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 거고. 자, 비진은 뭐예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는 거죠. 알고,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정은 의사 표시 불일치를 둘이 짜고 알고 있는 거야. 차고는 의사 표시 불일치를 알고 모르고 있는 거지. 모르고 있는 거. 둘 차이점은 뭐예요? 비진은 알고 차고는 모르고 있는 거라고. 요 둘 차이를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비진이하고 통정의 차이점은 뭐예요? 혼자 알고 둘이 알고 있는 거잖아. 지금 보이신가요? 요것도 물어봐요. 차이점을. 그 다음에 의사하고 그 다음에 표시가 일치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두 가지. 하나가 사기, 또 하나가 강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착사강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사기는 뭐가 있나? 사기는 속아서 하는 거잖아. 그죠? 속아서 하는 거. 이 기망이라고 하는 거. 요게 강박은 폭행협박, 공포심. 그죠? 공포심이다. 아니면 이건 쫄아서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물어볼 때 요걸 물어보네요. 비진이하고 강박을 물어봐요. 차이점을. 비진과 강박의 차이점은 뭐예요? 단순해요. 불일치. 여기는요. 일치한단 말이야. 요 차이점밖에 없어요. 여긴 불일치, 여긴 일치. 그죠? 두 개 합하면 혼자 알고 둘이 짜고 알고 있고 비진이는 알고 차고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시험에서는. 근데 당당하게 틀리고 나와요. 이걸 왜? 이 가닥 자체가 가장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쳐버리는 거야. 이걸. 이 차이점을. 자, 그러면 여기서 비진이는 혼자 알고 있는 거잖아. 여기다 써놔야죠. 비진이는 요거 31페이지. 요건 31페이지에 있는데 자, 요건 뭐가 있어요? 혼자 알고 있는 거죠. 요거 혼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비진이 의사표시는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효과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27회 때 한 번, 32회 때 한 번, 두 번 나왔어요. 근데 두 번 나올 때마다 효과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연병한다고 여기 다 해. 여기까지 다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27회 때 요것만 나온 거야. 계속. 이 32회 때도 요것만 나왔어. 원칙은 유효, 상할수 무효. 이것만 시험에 내는 거야. 27회 때 답도 요거였고 32회 때 답은 2번 지문에 옳은 지문으로 나와서 답은 안 됐습니다만 요걸 내요. 그럼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예외는 뭐야? 상할수 무효인데 요게 무효잖아요. 답도 웃겨. 27회 때, 32회 때 전부 다 얘를 요걸 취소로 나온 거야. 취소. 취소요, 무효요? 무효요. 이것만 낸다고. 이것만 내는 거니까 요것만 잘 체크해 놓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진이가 뭐라고 하는 거야? 진이가 뭐예요? 진이가 생각이에요. 진정으로 마음속에 원한 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죠. 생각이라는 거하고 강박 체크해 놔야 되죠. 강박이란 글자가 나오면 비진이가 아니고 반사의 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강박이란 글자가 나오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 무효. 강박은 지문에도 유효. 이건 유효가 되는 거죠. 다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몇 조에 따라서 110조에 따라서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강박이란 글자가 나오면 반사의 질서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요거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공식처럼. 자, 대리권이 남용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리권 남용되면 어떻게 돼요? 비진이 의사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보이시죠? 그럼 대리권이 남용되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그냥 유효라고 기억하세요. 요건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요것이 제일 중요해요. 요거 대리권 남용은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이 정도만 체크해 놓으셔도 되거든요. 자, 공법행위는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은 상할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할수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언제나 뭐가 돼요?
유효 요거 좀 연결할 수 있으면 돼요. 이 정도만. 그 다음에 대출이란 글자가 보일 수 있죠. 8번에 대출 보인가요? 예, 대출이란 지문이 보이면 이건 비진이다 아니다? 아니다. 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변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대출을 가지고 시험원을 내는 건 좀 드물어요. 판례가 워낙 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삼자보호. 삼자는 뭐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선의만 있으면 되고 무과실 따져야 안 따져요? 예,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선의는 추정되는 거 아시죠? 요 정도인데 비진이는 요 정도만 해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가. 그래서 한 번 정도 눈도장을 찍고 가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건 통정이에요. 무조건 외울 건 요거 삼자. 요거 삼자 외워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무조건 좋아합니다. 저는 요거 후추 상해 일손이 무익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얘들은 선이이더라도 보호해 안 해. 예, 보호가 안 되는 애예요. 요건요. 자, 그러면 요걸 하나 체크를 잠깐 해볼게요. 요건 그림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 문제가 요거거든요. 요런 식이에요. 자, A란 사람이 채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갑이라는 사람에게 강제 집행을 할 거예요. 그럼 요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누구한테? 을하고 빼돌릴 거란 말이야. 재산 빼돌리기. 그죠? 요거 둘이 뭐 한다는 거야? 가장 매매를 해서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집이 넘어왔을 때 요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 무효. 요거 유효, 무효? 예, 무효죠. 통정의 표시는 108조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가 돼요. 그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됐을 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거잖아요. 요게 103조 위반이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강제 집행 당하면 빼돌려요, 안 빼돌려요? 누구나가. 빼돌리니까 103조 위반이 아니야. 아니야. 10명 중에 7, 6명이 그러면 이건 103조 위반 아니라고. 그럼 103조 위반이 아니란 건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돼야 안 돼요?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이신가요? 네,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요거 무효니까. 무효니까 뭐라 그래?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요걸 진정명의라 그래요. 진정명의회복.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그럼 을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해먹어 버린다고.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요걸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를 한 거예요. 매매를 하는 순간 을은 남의 재산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야? 불법 행위로 뭐가 돼요? 손해배상을 손배청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누가요? 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요게 부당이득이거든요. 부당이득 반환도 된다. 진정명의 회복도 된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요 세 단어가 나온다고. 이 문장상에.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요렇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어요? 요 평이. 선이요. 얘가 무권리자란 걸 전혀 모르고 지금 산 거잖아요. 그럼 얘는 보호한다, 안 한다? 보호하는 거고, 이 친구가 악이라면 얘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핵심은 요거하고 요 세 가지, 요거 핵심하고 그 다음에 요거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 요거하고 요 선의가 보호된다는 게 핵심이야. 이 통정에서는 너무너무 잘 나와요. 항상 모의고사에 3월 모의고사 있어. 그죠? 4월 모의고사 있을까 없을까? 있어. 5월 모의고사 있을까 없을까? 있어. 전국 모의고사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에 다 있어. 근데 이걸 공부를 안 해. 그럼 틀리겠다는 말이잖아, 이건요. 이건 알고 가야죠. 우리는 24개만 하면 돼요. 많이 할 필요 없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럼 요 3자가 중요하잖아요. 1번. 선의로 추정돼 받아 안 받아? 추정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 선의 3자 병은 스스로 나는 선입니다.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요. 이 사람은 선의이기만 하면 되는가요? 무과실까지 요구되는가요? 선의이면 되는 거야.
그렇죠? 무과실까지 요한다 안 한다? 무관 요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요? 선의 삼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사례로 나올 때에 항상 답이 되거든요. 요건 무조건 암기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럼 요 삼자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 요 근래 요게 한 세네 번 나왔거든요. 요 근처에서. 그럼 보호되는 사람, 보호되지 않는 사람을 외워야 되는데 저도 시험 공부할 때 무조건 포기했어요. 저는 이거 못하겠다. 도저히. 그래서 포기해버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추어탕을 좋아해서 그 이야기 가끔 하죠. 그래가지고 그 추어탕에다 후추 넣잖아요. 후추. 그래서 거기다가 후추, 그 다음에 상해, 아이고, 모가지가 뒤로 가네. 이렇게 할게요. 후추, 상해, 그 다음에 일손이 무익하다.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그 문장 중에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해 안 했어요, 저. 그냥 후순위가 보이면, 후순위 제한물권자, 후순위가 보이면, 후순위 지상권자, 후순위 전세권자, 후순위 나오면 무조건 보호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추심이란 글자. 요건 상속인이나 본인이란 글자. 요건 회사. 요건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인데 압류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는 무조건 보호하고 일반 채권자 그럼 보호 안 해요.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손해배상. 모험을 했다니까? 이건 채무자. 요건 수익자. 삼자를 위한 게 수익자는 얘들은 선이더라도 무조건 보호 안 했어요. 그럼 얘를 뺀 나머지는 보호를 하는 거야. 그렇죠? 자, 여기 가등기 보여요? 가등기권자? 보여야 되죠. 안 보이죠? 그럼 보호시키는 거야.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보여요? 파산관제는 안 보이죠? 가압류권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경락받은 사람, 매수자 안 보이죠? 그럼 무조건 보호시키는 거야. 단 선이란 전제에서. 그래서 이걸 외워버리니까 이걸 만들어가지고 외운 다음부터는 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후추상의 일손무익을 꼭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가 언제나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고요. 요 불법 원인 급여다 아니다? 아니요. 그래 부당이득 보이죠? 부당이득 반환 여기다 또 하나 써볼게요. 진정명의 된다 안 된다? 된다. 불법행위 손배청, 손배불법, 손배청 된다 안 된다? 된다. 요 세 개밖에 없어. 요게 사례형으로도. 그 다음에 선의 삼자 보이죠? 채권자, 취소권, 대의권 다 되는 거고 선의 삼자에 대항할 수 없죠. 선의로 추정되는 거 보여요? 이게 돼요? 무과실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삼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 선이 추정된다, 무과실 요건 아니다. 삼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요거하고 요 4번 후추상의 일손무익 선이이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요렇게. 그래서 실제 시험은 요 프린트에 요거하고 요거만 알면 사례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면 다 풀어요. 이게 사회인데 답을 보여드릴게. 잠깐 문제 너무 빨리 넘어가나? 급해서 그래. 자,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제가 통정허위 표시 문제가 있어요. 나오거든요. 항상 넘어오면 자 여기 요건 놔두고 여기 밑에 요 45번 보인가요? 내가 그셔볼게요. 자 45번에 가면 요런 식이에요. 갑은 항상 똑같아요.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했다. 나오죠. 통정허위 표시.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키워드가 요거야. 모르는 병이란 말 보인가요? 그럼 얘는 선이란 말이잖아. 그럼 얘는 선이니까 얘는 보호되겠죠? 자, 선이란 말이라고. 자, 다음 설명 중 뭐라고 했어요? 옳은 걸 찾으래요. 그럼 갑은 허위 표시 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선이니까. 왜? 선이 삼자는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을은 병에 대한 원인 무효를 이유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선이니까.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선의는 보호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병이 취득한 아파트, 이 사람 선이었죠. 그죠?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주택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 왜? 선이니까. 선의 3자는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당하지 않거든. 선의는 무조건 보호되거든. 선의 3자니까. 그럼 갑은 을에게 원인 무효를 줘. 부당이득 반환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된다. 갑과 을 사이 허위 표시 앞서 갑 소유 아파트의 가등기라는 거 보인가요? 가등기 권리자는 제3자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자, 가등기요. 요 병소유 아파트 가등기 권리자. 이건 될 수 없다. 자, 요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잠깐 와봐요. 지금 요 3자라는 것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야. 근데 갑이라는 사람 집이 있죠. 그럼 둘이 을하고 통정을 합니다. 5월 1일 날 통정할 거야. 했죠. 근데 요 집에 이미 누가 붙어 있는 거야? 4월 30일 날 가등기권자야. 그러면 이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여기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3자가 아니에요. 3자라고 하는 건 둘과 계약을 맺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3자를 말하는 거거든.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럼 요 통정하기 전에 있던 권리자들은 3자가 아니라고. 그걸 표현하고 싶은데 이걸 시험장에서 볼 수 있을까요? 못 봐. 안 나와. 우리 시험에. 이 시험은 나오지 않는다고. 이 지문 자체가 이렇게 나오기 힘들어요. 항상 우리 시험은 뭐라고 갖다 놓냐면 이런 식이야. 갑과 을 간의 계약을 통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이 3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묻는 거지. 요 통정하기 전에 이 집에 붙어 있는 이 사람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제가 33회까지. 다른 시험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 문제가 없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해당되는가 안 되는 걸 요걸 좀 기억해라고. 그럼 요 사례는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좀 쉬었다가 다시 볼게요. 좀 쉬었다 오세요.